이제 저희가 타켓이라는 건 뭐 아주 정말 머리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석박사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한 서너 명 친한 친구들 모아가지고 그냥 집에서 읽으셔도 충분히 수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고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타켓을 뭐로 적었냐면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식생활에 대해서 관심 갖는 연령대가 40대, 50대. 예, 자녀들이 막 성장하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막 연세가 되셔가지고 이제 치매도 막 걸리시고 또 심혈관 질환 뭐 이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느끼고 시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는 연령대가 이제 그 시기 때. 그래서 그 시기 때는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50대가 됐다. 30년간 학습을 안 한 사람이다. 이제 저를 그렇게 가정을 했어요. 이제 학습의 이제 대상자를. 그리고 뭐 그렇게 이제 가정하고 또 하나는 이제 채식을 안 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학습이 꼭 채식을 오랫동안 한 사람만 참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우리나라의 채식 인구 자체가 너무나 적고, 하지만 식이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최근에 채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채식을 하지 않은 50대 여성 30년간 학습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학습은 어렵지 않게 차근차근 기초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은 채식 입문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공자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떠한 학문을 할 때는, 어떠한 교양을 배울 때는 항상 이제 필야 정례라,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채식이란 단어가 언제 만들어졌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채식이라는 건 베지테리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베지테리안은 1839년 영국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어원사전을 보면은 베지테리안의 베게트, 여기 BGT가 있잖아요. 플러스 아리안,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한 복합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게트는 라틴어 베게투스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요 조금만 올라가시면은 해방촌에 베제투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 베제투스라는 채식 식당이 있어요. 그저께도 이제 가서 먹었는데 맛있어요. 네. 가격은 약간 세요. 그런데 10,000원 조금 더 돼요. 네, 괜찮아요? 좋아요. 그 뜻은 비거러스, 원기왕성한, 에너제틱스, 정력적인, 라이브리, 생기 넘치는, 무고 움직이다, 엑사이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채식하면 그냥 뭐 움직이지 못하는 정적인 이런 게 아니라 매우 능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 속에 이제 채식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채식의 어원은 1839년 영국에서 영국 채식인 집단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임들이 만들어짐으로써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대화를 통하고 서로 이제 디스커션하면서 새로운 방법들을, 집단 지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부러운 것들이, 서구문화에서 부러운 것들이 이런 조그만 몇 사람이 모여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그 속에서 어떤 발전 방향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제 역사서를 보다 보면 그런 걸 보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뭐 미국 독립할 때도 플랭클린 들어보셨죠? 플랭클린이 이런 모임 같은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독서 모임, 거기서 그 사람들이 미국의 건국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플랭클린이 그런 독서 모임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도서관 운동을 가져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유럽인보다 미국인들이 그 교양 수준이 확 높아지게 돼요.
그런 이제 그런데 그 시작은 몇 명이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채식 베지테리안이라는 단어도 1839년에 영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 영국의 채식인 모임이 만들어져서 그 모임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만들기 전에는 채식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피타고라스 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채식을 했다는 이야기했죠. 그리고 피타고라스가 이 유럽에 있어서 채식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정신적인 포화로 된 얘기거든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도 채식을 했습니다. 또 플라톤도 채식을 했고요.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채식을 했습니다. 뉴턴도 채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간디도 채식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채식을 한 구절들은 이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는 플라톤이 다 썼잖아요. 플라톤이 다 쓴 거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직접 쓴 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곳곳에 나오는데 특히 국가라는 책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리퍼블릭이라고 하는데 공화국이라고 이제 번역된 책이 있는데 국가라고 아주 유명한 책이니까 시간 되시면 보시면 맞아요. 네, 국가. 네. 이제 국가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의 기원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원시 시대에는 사람들이 국가라는 게 없었잖아요. 국가라는 개념은 이제 공동체 개념이죠, 사실은. 공동체. 혼자 살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모여 살 때는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기억을 해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쟁의 기원을 육식으로 봐요. 이 국가에서는. 왜냐하면 육식을 하게 하려고 하면은 땅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점점 많이 필요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좁은 땅에서 살아도 충분했는데 고기를 먹기 위해서 보다 넓은 땅이 필요하니까 서로 땅을 찾으려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기원이에요. 또 소크라테스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가에서 육식을 하게 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전쟁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그 질병이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가 많이 필요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2500년 전에 쓴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참 탄식을 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2500년 전에 이것들을 발견했을까, 예언했을까.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채식을 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그 카톨릭이 이 고대 그리스 경전들을 다 이제 불태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나 로마에 있던 경전들이 아랍 세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아랍에서 번역 운동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피타고라스에 대한 글이 이제 알기가 어려웠는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랍 문명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랍에서 번역 운동을 해서 번역됐던 그리스 고전들이 다시 유럽 세계로 넘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피타고라스나 이제 히라 세계에 대해서 정보를 얻게 되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채식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뉴턴 같은 경우도 이제 뉴턴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은 이제 삼위일체설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해야죠? 그 알케미스트, 그 연금술을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일의 법칙을 연구한 보일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보일하고 이렇게 화학 사전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아는 자연과학자가 아니라 사실은 신학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연구를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간디도 이제 그 당시 이제 간디가 영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잖아요. 유학을 가는데 그 전에 이제 몰래 이제 고기를 먹는 장면들이 나와요. 간디 자서전이 있거든요. 간디 자서전을 보셨어요?
거의 막 절반이 채식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러잖아요. 그 유럽으로 유학을 갈 때 두 가지 약속을 받잖아요. 첫째는 유럽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두 번째는 채식이거든. 그래서 간디가 이제 그 채식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갖지 않았는데 결정적으로 채식을 완벽하게 하게 된 계기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영국의 채식인 카페를 만나게 되는 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봐도 이 채식 그룹들 정기적인 어떤 모임을 한다거나 또는 정기적인 강연물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간디가 영국에 가가지고 그 전까지는 엄마하고 약속 때문에 할 수 없이 채식을 했는데 채식에 대한 글들을 읽으면서 아 채식은 정말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 중요한 거구나. 특히 이제 힌두 문화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는 이제 제가 조만간 발간을 하게 될 채식 열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채식 열전의 표지를 이걸로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누구지 아세요? 네? 뉴턴입니다. 네. 이 사람 누구지 아세요?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번호 잡스. 네. 20대 때. 또 이 사람 아시겠죠? 소로우죠, 소로. 데이비드 소로. 이 사람은 아까 봤죠? 피타고라스. 이분은 플라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소크라테스예요. 못생겼죠? 소크라테스는 못생긴 걸로 유명했어요. 그리고 지저분하고 쓰지도 않고. 석가모니, 또 예수님,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은 누굴까요? 톨스토이. 이 사람은 시클레어 간디. 이 사람은 누굴까요? 폴 맥카트니. 네. 그 다음에 이제 채식인의 종류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제 모든 걸 다 먹는다, 폴로 또는 넌 베지테리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채식인. 그 다음에 네 발 달린 소이를 먹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생선을 먹는 것. 패스코라고 하고요. 중간 단계가 있는데 가금류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가금류. 그런데 가금류는 먹지만 네 발 달린 동물은 먹지 않는 것. 이런 걸 세미, 절반 채식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유와 계란을 먹는 것, 락토 오버. 여기서 락토는 무슨 뜻이죠? 락토는 밀크란 뜻이죠. 밀크. 오버는 에그, 그죠? 계란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여기서 우유를 먹는 경우, 이건 락토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우유와 계란도 먹지 않는 경우가 기간. 또 한글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전 채식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한글로서도 우리가 채식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채식주의자. 채식주의가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광수의 그 무정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라고 나온 그 단어의 우리나라의 채식주의자는 사실은 이제 1900년 초기 일제시대 때 이제 베지테리안을 베지터블로 생각을 하고 채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소식 이렇게 표현해요. 소식으로 이제 그 조선시대 문헌들에 보면은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상을 하잖아요. 3년상. 그래서 그때는 소식을 한다. 이렇게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채식인이라고 지금 제가 2008년도에 산림출판사에서 나온 게 있는데 지금 한 4,000원 정도 사는데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쭉 한번 보시면 참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채식은 60대국 미국의 채식 열풍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 10년 사이에 아주 급격하게 변했어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독일은 상당히 보수적인 나라잖아요. 독일의 채식 인구가 2%로 보고가 됐었어요. 당시 2010년도만 해도.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2000년도에 대략 2%였는데 2010년도가 돼가지고 독일에 똑같이 10%가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5배가 급증을 하게 된 거예요. 맥도날드마저 고기를 버렸다. 웰빙, 맛, 환경, 3박자가 2다. 특히 이 환경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지구온난화죠, 지구. 그죠? 그래서 CO2 기체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탈 때보다 햄버거 하나 먹을 때 훨씬 많은 양의 CO2를 방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벤져스 혹시 영화 보셨어요? 어벤져스? 네. 어벤져스의 출연 배우 10명이 채식주의를 하고 있다. 채식주의자가 아니고 채식인입니다. 놀랍죠? 저도 어벤져스 엄청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채식인이 되니까 그 사람들 얼굴이 갑자기 채식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그죠? 깔끔하고, 그죠? 그 다음, 비욘드 미트. 들어보셨죠? 네, 상장하자마자 60% 상승했대요. 60%가 아니라 160% 상승했어요. 상장하자마자 하루 만에 160% 상승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지금 관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참고가 될 만한 책들은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이 많으니까